1887년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지하 실험실. 2명의 과학자가 정밀하게 조정한 장치 앞에 서서 수십 년을 기다려온 실험을 마침내 시작했다. 그들이 증명하려 한 것은 간단했다. 우주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보이지 않는 물질, 에테르의 존재. 그러나 측정기는 기대를 완전히 배반했고 그 침묵 속에서 2000년의 믿음이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야기의 뿌리는 훨씬 더 먼 과거에 있다. 약 25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세계를 구성하는 원소를 4가지로 정리했다. 불, 물, 흙, 그리고 공기. 이 4원소의 다양한 결합으로 지상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철학자들의 시선이 하늘로 향하는 순간 하나의 불편한 의문이 떠올랐다. 하늘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상한 점이 눈에 띈다. 달은 기울고 차지만 결코 부패하지 않는다. 별들은 계절마다 자리를 조금씩 바꾸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지상의 모든 것이 태어나고 자라고 썩어가는 동안 하늘은 오직 완벽한 반복 속에 머물러 있었다. 이 근본적인 차이를 설명하려면 지상의 원소와는 다른 무언가가 필요했다.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막연한 직관에 철학적 이름과 체계를 부여했다. 그는 별과 천체가 지상의 원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제5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며 이 물질을 아이테르라 불렀다. 빛나다, 타오르다는 뜻을 담은 그리스어에서 온 이름이었다. 아이테르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으며 그 무엇과도 결합하거나 변질되지 않는 순수한 물질이라고 여겨졌다. 아이테르의 가장 독특한 성질은 그 운동 방식에 있었다. 지상의 원소들은 직선으로 움직인다. 돌은 아래로 떨어지고 불꽃은 위로 솟구친다. 반면 아이테르는 자연적으로 완벽한 원운동을 한다고 생각되었다. 별과 행성이 영원히 하늘을 가로지르며 원을 그리는 것은 바로 이 아이테르의 본성 때문이었고 이로써 변하지 않는 하늘과 변하는 지상 사이의 경계가 물질의 차이로 설명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아이테르라는 개념은 살아남았다. 중세 유럽에서 기독교 신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교회의 세계관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아이테르는 자연스럽게 신의 영역 천국과 성스러운 천체를 이루는 물질로 자리를 옮겼다. 교회가 이 우주론을 승인하면서 아이테르는 신학적 권위까지 얻었고 그것을 의심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개념이 되었다. 중세의 우주는 질서 정연한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지구가 중심에 자리하고 그 주위를 달, 태양, 5행성, 항성의 천구가 겹겹이 감쌌으며 가장 바깥에는 천국이 있었다. 이 모든 천구는 아이테르로 이루어져 있기에 영원하고 불변했다. 지상에서 하늘을 올려다볼 때 느끼는 그 경이로움은 다른 종류의 물질로 가득 찬 신성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여겨졌다. 그러나 16세기부터 이 완벽한 질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했고 갈릴레오는 망원경으로 달 표면의 분화구를 직접 확인했다. 천체는 결코 완벽하지 않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은 흔들렸지만 아이테르라는 개념 자체는 쉽게 내려놓을 수 없었다. 빛이 어떻게 광활한 우주 공간을 건너오는지 설명하려면 여전히 무언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19세기에 접어들어 빛이 파동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새로운 논리가 힘을 얻었다. 파동이 전달되려면 반드시 진동할 매질이 있어야 한다. 소리가 공기 없이는 전달되지 않듯. 과학자들은 우주 전체에 스며있는 이 매질을 발광 에테르라고 불렀다. 고대 철학의 아이테르는 이제 과학적 가설로 재등장했다. 이름과 논거는 달라졌지만 본질은 같았다. 우주 공간은 비어있지 않다. 1887년 엘버트 마이켈슨과 에드워드 몰리는 에테르의 존재를 직접 측정하기로 했다. 그들의 논리는 이랬다. 에테르가 우주에 고정된 채 있다면 지구가 그 속을 이동하면서 에테르의 바람이 생겨날 것이다. 마치 달리는 사람이 맞바람을 느끼듯 지구의 운동 방향에 따라 빛의 속도가 미세하게 달라져야 했다. 두 사람은 이 극미한 차이를 포착하기 위한 정밀한 간섭계를 수개월에 걸쳐 완성했다. 실험이 시작되었다. 장치는 정밀하게 작동했고 측정값은 꼼꼼히 기록되었다.
그런데 수치를 들여다본 두 사람은 믿을 수가 없었다. 빛은 어느 방향에서 측정해도 동일한 속도를 보였다. 에테르가 존재한다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결과였다. 계절을 달리해 반복 측정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고 에테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 결과는 물리학계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다. 에테르가 없다면 빛은 진공 속에서 어떻게 전달되는가의 질문에 아무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일부 과학자들은 에테르가 지구와 함께 끌려다니기 때문에 속도 차이가 관측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운동하는 물체의 길이가 수축한다는 새로운 가설을 내놓았다. 에테르를 지키려는 시도들은 이어졌지만 설명은 점점 복잡하고 불안정해지기만 했다. 1905년 26살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다. 그가 제시한 원리 중 하나는 간결하고도 혁명적이었다. 빛의 속도는 어떤 관찰자에게도 어떤 방향에서도 항상 동일하다. 에테르라는 매질 없이도 이 원리 하나로 마이켈슨 몰리 실험의 결과를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 이로써 에테르는 물리학의 어휘에서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점이 있다. 에테르라는 개념은 완전히 틀렸던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변신한 것에 가까울까? 아인슈타인 자신도 만년의 공간이 단순한 허공이 아니라 물리적 성질을 가진 장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현대 물리학자들은 에테르가 잘못 설명된 것일 뿐, 우주 공간이 무언가로 채워져 있다는 직관 자체가 완전히 틀리지는 않을 수 있다는 시각을 제시하기도 한다. 실제로 현대 물리학이 묘사하는 우주 공간은 고대인들이 상상하던 아이테르와 묘하게 닮아 있다. 양자역학에서 진공은 완전한 허공이 아니며 그곳에서는 입자쌍이 끊임없이 생겨났다 사라지는 요동이 일어난다고 추정된다.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보이지 않는 힉스 필드는 입자들에게 질량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우주의 가속 팽창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암흑 에너지는 전체 우주 에너지의 약 68%를 차지한다고 추정되지만 그 실체는 여전히 규명되지 않았다. 어쩌면 아이테르는 오류가 아니라 질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중세의 신학자들이, 19세기의 물리학자들이, 그리고 오늘날의 과학자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이 우주를 채우고 있다는 감각. 이름은 바뀌었다. 아이테르에서 에테르로, 에테르에서 힉스 필드와 암흑 에너지로. 하지만 공간은 비어있지 않다는 인류의 집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도 보이지 않는 것에 이름을 붙이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